가격 안정이 안 되죠. 그 가격이라고 그런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급이 많고 수요는 적고 그래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높은 가격을 유지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그리고 결과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과잉되는데 또 가격을 지지하면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결국은 가격이 나중에 더 떨어지고.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고는 남고 이런 쌀 문제를 조금 생산과 소비를 좀 균형을 맞춘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그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증산할까 그런데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통일벼 같은 다수학 품종을 생산했는데 생산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밥맛이 있다. 네. 쌀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그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쌀을 가공하는 식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쌀 과자도 있지만은 또 쌀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 예를 들면 쌀로 뭐 이제 주스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술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한다든가 쌀의 수요를 크게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쌀이 약 2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반 또 그 쌀로 만든 떡볶이, 김밥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과자라고 해서 쌀로 많은 그 맛있는 과자류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술 정종이라든가 그 사케라고 하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쌀을 이용한 식품이나 그 기타 다른 그 어떤 그 소재 산업 이런 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농촌은 고령화,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이렇게 삼중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지난해 국내 농가수가 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농산업촌 소멸 위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소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농어촌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지금보다 속도도 더 느리게 되고 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농어촌이 소득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방에 기업이 들어오도록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이제 혜택을 주잖아요. 지원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 혜택을 더 과감하고 더 크게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약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더 좀 그 많은 기업들이 저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불리한 상황이 많잖아요.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물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땅을 구입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센티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그 투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기업 중심으로 저는 그 상생, 도농 상생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CJ 같은 경우가 지금 진천에 공장을 상당히 크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에 들어가는 쌀이 1년에 한 4,000톤 정도 이렇게 필요해요. 그걸 그 주변에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그냥 뭐 약간 그 마을에서 뭐 생산되는 거 사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그 지역을 어떤 자기네 기업 활동과 연계해서 그걸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약초나 이런 거를 생산해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어떤 재료죠. 농산물 재료를 어떤 품종이나 그 어떤 품질 이런 것들 어느 기준 이상 돼야 되니까 기업들이 그런 걸 서로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또 장기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어촌 소득을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다차라고 그러는데 농어촌 지역에 일종의 별장이 조그만 별장이죠. 그렇지만 주말에 한 번씩 가서 농어촌 그런 평화로운 데서 그 보고 힐링도 하고 또 농사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한 7, 8평 되는 그런 집에서 단기 체류형 그런 이제 숙소인데 우리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 농어촌에 한 10평 이내의 그런 집들 그 간단한 그런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도시에 사는 서민들이 잠깐 별장처럼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그거를 약간 집단화하고 표준화해서 그런 걸 가령 예를 들면 20세, 30세 이런 식으로 전기, 수도 무슨 여러 가지 편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지금 이렇게 붐이 일어난다고 그럴까 그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그로 투어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농어촌 지역이 어떤 힐링과 관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본격적인 어떤 에그로 투어리즘, 그러니까 농어촌 관광, 체험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6월에 한번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그 지수를 발표를. 그래서 자기네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한번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그 지수를